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타이거 ETF의 이용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팀장님 모신 건 그래서 긴급 특집으로 BBIG ETF에 대해서 네. 그럼 오늘은 BBIG 이거 4개 BB, 중에 네. 어떤 거 설명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배터리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배터리.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확실한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오, 4개 중에 팀장님의 원픽은 배터리다. 이 원픽 배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지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내놓은 KLX BBIG K 뉴딜 지수와 그 밑에 이제 서브 섹터 4가지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7월에 한국판 뉴딜의 비전을 담고 있는 지수를 야심차게 출시를 했고요. 지수를. 네. 9월 7일 날 발표했고요. 저희가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이제 10월 7일 날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딱 2개의 큰 테마를 잡았잖아요. K 네. 뉴딜에 대해서. 디지털이랑 이제 그린. 네. 근데 디지털에서 보면은 BBIG 테마에 들어있는 대표 기업들이 이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의 성장주,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투자해서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가 이제 압축 투자 형태로 가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종목 수를 줄인다는 맞아요. 거죠? 네. 종목을 이제 압축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투자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 직접 투자 시대로 갔다. 내가 선택해서 투자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내가 직접 판단해서 투자할래라고 하는 순간 커버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엄청 줄어들죠. 그쵸, 엄청 개인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손이 어디로 가냐? 대표적인 성장 섹터의 대장주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ETF조차도 이제 압축해서 가는 포트폴리오로 좀 변화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게 ETF가 좀 압축돼서 나오면 좋은 게 그 ETF 성과를 좀 더 빨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차 전지다. 그럼 나는 뭐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몇 개의 종목들이 잘 간다. 그럼 내가 들고 있는 ETF도 뭐 잘 가겠구나. 그리고 PDF를 통해서 언제든지 실제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이슈를 팔로우하기도 편하다. 그 성과도 대장주들 갈론만 가다 보니 성과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다 지금 현재. 압축이면 몇 개 종목을 넣고 있는 건가요? 전체 BBIG 지수는 12개. 그래서 BBIG에서 시가총액 상위 3종목씩.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3개, 바이오에서 3개, 인터넷 3개, 게임 3개. 그래서 12개의 동일 가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BBIG 전체 지수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밑에 하나씩 있어요. 네. 알파벳별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KRX 2차 전지 K뉴딜 지수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지수는 대한민국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대표하는 10개 종목을 담고 있고요. 배터리 셀 업체 3개, 나머지는 소재 업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 10개 중에 네. 1, 2, 3등은 25%씩 동일 가중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75%, LG화학, 뭐 삼성 SDI, 네. SK 이노베이션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들이죠. 그다음 나머지 25%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의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2차 전지 되게 재밌어가지고 많이 알아보는 편인데 저는 셀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셀? 셀이 뭐냐면 그 양극판과 음극판으로 구성돼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소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하거든요. 네. 셀이 있고 셀을 여러 개 모으면 모듈이 돼요. 그다음에 이 모듈을 더 여러 개 모아서 뭐 냉각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까지 추가하게 되면 이게 팩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 팩. 그래서 저희가 셀 업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소재들을 갖고 와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딱 만들어내는 회사.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있는 거죠. 네. 뭐 중국에는 CATL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고 일본에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소재 업체들. 네, 2차 전지가 네. 사실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럼 왜 갑자기 요새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나?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오늘날 저희들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핸드폰도 충전하고 네. 제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도 충전시키고 저희 삶에 계속적으로 디지털로 가면 갈수록 2차 전지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들은 소형 전지, 이제 전기차에 들어오는 배터리 팩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ESS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다음 나중에 스마트 시티가 나오면 그 밑에 기저의 에너지를 담당하게 될 스마트 그리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전력원이 다 2차 전지가 될 거예요. 여기는 다 대형 전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성장 테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사람 빼고 다 충전할 거예요.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아까 관심 많다고 하셨으니까 2차 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문과인 저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문과예요. 해주시는 거죠? 화학 잘했어요. 화학? 화학이요? 예. 기억도 안 나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화학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튬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됐다 환원됐다 하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죠. 저는 되게 간단히 이해를 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잖아요. 전자도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네. 높은 데가 어디 것 같으세요? 음극? 오, 어떻게 알았어? 공부 좀 했다니까요. 진짜 공부하셨네.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전자가.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전되는 건데 2차 전지는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충전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양극에 다시 모여져 있는 전자를 전기 에너지를 충전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다시 음극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네. 이 과정에서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2차 전지의 기본 원리인데 양극은 이제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용량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냐, 네. 적게 오게 할 수 맞아요. 있냐. 그래서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가 뭐냐면 이 양극에 어떠한 메탈을 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용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죠. 각종 업체들이. 그다음에 분리막,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구멍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서 리튬 이온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근데 이제 이 분리막이 없으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터지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이제 기업들, 이걸 네.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업들을 투자할 때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의 그 가격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바뀌면서 최종 사용자들의 사업 수익성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테슬라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려가면서 많이 팔았다. 그러면 테슬라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배터리 원가를 좀 구성하는 거 좀 보면 좋은데 원가에서는 제조 원가가 한 85% 돼요. 전체 배터리 원가 네. 가격에서. 그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소재가 한 45%.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양극재는 다양한 금속을 섞어서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뉴스 보면은 워낙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약자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NCM, 뭐 NCA, 뭐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 양극재를 구성하는 금속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NCM은 뭐 니켈, 코발트, 망간.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가 섞여 있냐? 네. 우리는 이렇게 섞은 거를 양극재를 활용해라는 게 이제 NCM, NCA 약어거든요. 약자고 주로 이거 3원계 배터리라고 해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서. 뭐 니켈은 용량, 그다음에 망간은 안정성, 알루미늄은 출력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이 네. 국내법 포함해서 이제 여기다 더 뭐 섞을 걸 없나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죠. 배합을 어떻게 할 네. 건가. 그래서 음식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어떻게 섞을지 고민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니켈은 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함량을 80%까지 높이는 기술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니켈은 용량이기 때문에 니켈 함량을 80%까지 높이면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나올 거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전기차가. 그러면서도 안정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안정성이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레시피를 막 섞다가 폭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시장은 후발 주자 업체들이 섣불리 들어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실험을 할 때 다양한 사고가 많이 사고가 나요. 나니까. 그럼 이 사고가 나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주자들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소재는 흑연. 근데 여기도 이 레시피를 이제 약간 요리사의 마음으로 뭘로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증시에서 뜨기 시작한 건 전기차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그럼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B를 네. 원픽으로 뽑으신 거면? 그렇죠. 보급률이 지금 2020년은 4%밖에 안 돼요. 근데 2025년도에는 4배가 늘어요. 16%. 이게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년 뒤만 해도 4배가 커지는 시장이에요. ESS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ESS였죠. 이게 뭐냐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에너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글로벌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이 되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미국에서부터 또 주목받고 있기도 네. 하고 대선 이슈 때문에. 조 바이든이 되면 클린 에너지 네. 이런 테마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풍력이잖아요. 네. 이것들의 치명적인 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싸다? 뭐 비싸기도 하죠. 네. 네. 그다음 날씨에 좌우돼. 맞아 이거 날씨 잡는다. 네. 계속 원하는 시간대에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람이 언제 많이 불지도 모르고 태양광이 언제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류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면 갈수록 에너지 효율화를 또 같이 높이려면 필연적으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저장해 놨다가 바람이 좀 없을 때 그 전력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ESS. 네.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래서 이것도 한 5년 내에 한 7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ESS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다. 배터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주신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이 배터리 산업의 특성을 좀 저희가 알면 뭐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ETF를 투자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시장만의 그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발업체 중심으로 성장을 해요. 후발주자가 끼어들기가 좀 힘들다. 맞아요. 장벽이 좀 있어요. 네. 장벽이. 그러니까 되게 배터리가 그냥 양극, 음극 해놓고 연결시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극재와 음극재의 레시피부터 해서 폭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들이 선뜻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네. 기업들이 계속 더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아날로그틱해요. 그러니까 섞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요리를 저희가 디지털같이 할 수 없잖아요. 다양한 조미료를 먹어보고 맛없으면 다시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데 2차 전지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틱한 실험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다른 지역의 배터리 공장에 지으면 한 1, 2년 정도는 그 수율 관리가 안 돼요. 지역과 그걸 만드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기계적으로 기술이- 할 수 있는 게 네. 아니고. 첨단 기술이 뭐 새롭게 도입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이게 수율 잡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은 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초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KRX 2차 전지 K뉴딜 ETF의 압축으로 가져간 이유도 바로 이런 산업적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예. 상위 기업들과 아래 기업들의 그 그룹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네. 가능성이 많이 벌어질 것 있다. 같아요. 예. 좀 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네. 아직도 원픽으로 꼽고 계신 거죠? 저는 원픽 이거는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측 가능한 수치만 전기차 5배, ESS 7배지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혁신 테마에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저희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 ETF가 현재 유일하거든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 ETF를 활용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에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사실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네, 압축해서 맞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저희께 훨씬 더 압축돼서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과를 좀 예측해 보기도 훨씬 편합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저 지금 진짜 투자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계셔서.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